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소영,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손수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저희가 아이들끼리의 놀이가 중요하다는 영상을 올렸었고, 그 뒤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셔서 좀 또래랑 어울리기 힘든 친구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그 영상도 올렸어요. 네, 반응이 되게 좋았죠. 네. 근데 그 댓글에 굉장히 사례별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례별로 올려주신 그 댓글에 선생님께서 답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스피드 퀴즈처럼 빠르게 한번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의입니다. 저희 아이는 원래 기질적으로 낯선 걸 싫어하고 불안도와 긴장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두 돌이 지나가고 말이 가능해지니 예전에는 어려움 없이 하던 것들마저 무서워하고 긴장도가 예전에 비해서 높아진 느낌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아지는 건 줄 알았는데 요즘 심해지는 걸 보니 걱정이 되네요. 집이나 본인이 편한 공간에서는 긴장하거나 불안해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셨네요. 이런 질문들 꽤 많이 주시는데요. 맞아요.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스럽다. 네, 우리 아이들은 하루하루 매일 자라죠. 낯가림도 처음엔 없다가 대기 사진 찍을 때 낯가림이 없던 아이가 돌 사진 찍을 때는 자지러지게 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배워나가는 게 과정마다 다른데 두 돌 전까지는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엄마들을 따라다닙니다. 여기도 가고 문센도 가고 뭐 인사해 그러면 인사도 하고 빵빵 웃고 근데 이제 한 두 돌 정도 넘어가면서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쵸. 저 사람은 너무 크네? 저 사람 목소리는 우리 아빠 목소리랑 다르네? 접종할 때도 6개월까지는 안 울거든 애들이. 그만큼 기민하게 세상을 바라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예측이 되니까 불안도 더 올라옵니다.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 미래에 관한 거거든요. 지나간 것에 대한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것, 예측이 불가능한 것 혹은 예측 가능한데 걱정이 되는 것에 대한 긴장도가 높아지는 게 불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분리불안도 보통은 우리가 14개월부터 시작해서 두 돌 전후까지 굉장히 심해지죠.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좀 알아가면서 인지가 발달하면서 오히려 주변에 대해서 인식을 더 많이 하게 돼서 이거는 안 하고 싶어. 이거는 내가 안 해본 거니까 안 할래. 이런 식으로 부모님 보시기에 원래 잘하던 것도 못하게 되고 더 불안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개인차가 있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두 돌이라고 다 이렇게 불안해하진 않고 또 오히려 더 오지랖이 많아지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연을 주신 분은 원래도 기질적으로 좀 낯선 걸 싫어하고 불안과 긴장도가 높은 아이였는데 두 돌, 세 돌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생긴다. 사실 두 돌 이하의 아이들은 잘 몰라요.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 처해지도 않고 부모가 먼저 다 케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두 돌부터는 밖에 나가서도 스스로 뛰어다니죠. 그래서 호기심이 많고 막 이렇게 겁이 좀 없는 친구들은 이 시기부터도 너무 많이 돌아다니거나 근데 반대로 좀 기질적으로 불안이 높은 친구들은 새로운 데 가면은 엄마 옆에 더 붙어 있다든지 아니면 그전에는 뭣도 모르고 뭘 막 만지고 다녔는데 이제는 만지는 것도 생각해보고 만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편안한 공간에서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는 그렇게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 아이의 눈높이에서 같이 조금씩 주변 상황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아이에게 노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전에 올렸었던 불안도가 높은 아이 또래 관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보시면 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놀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 그런데 아이들끼리 놀게 해주려면 양육자끼리도 만나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운 양육자는 어떡하죠? 저는 조리원 동기나 어린이집 엄마들과 관계가 너무 어려워서 혼자 지내는데 이러면 아이한테 너무 안 좋은 영향이 가는 건가요? 유유 이렇게 하셨고요. 또 같은 비슷한 댓글이 또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돌반 남아를 키우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어서 놀 때를 찾기가 힘들어서 아이랑 둘이서만 노네요. 이럴 경우가 많이 문제가 되나요? 어린이집에서 겪는 또래 상호작용은 부족한 건가요? 라고 해서 상호작용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끼리 놀이가 필요하다 이런 영상을 올렸더니 이제 이런 걱정을 또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린아이들끼리 못 논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세돌반 남아인데
좋아하는데 푸이델을 찾기가 어렵다. 그럼 엄마가 이제 플레이데이트가 돼주시면 되죠. 근데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3돌 반, 4돌, 5돌 이런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 놀이가 좀 더 충동적이고 무논리적이다. 네. 근데 이제 플레이데이트는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네. 그 시기의 아이들처럼 부모가 조금 같이 놀아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무논리로. 모든 상황에서 그럴 필요는 없지만 친구가 너무 없으니까 애가 심심해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하루에 한 20분 정도는 정말 이제 친구처럼 같이 놀아주는 그 시간을 좀 제공을 해준다든지 이제 이렇게 하셔도 좋고, 사실은 가족들하고 상호작용이 잘 되면은 뭐 크게 정서적으로 문제되거나 네. 상호작용이 안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어린이집이나 기관을 다니는데 그 이후에 플레이데이트를 꼭 못한다고 해서 이 아이의 발달에 저해가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잡곡밥을 먹이면 좋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잡곡밥을 안 먹으면 큰일 나나요? 네. 이렇게 이제 명제가 성립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잡곡밥 대신에 다른 뭐 야채를 더 주세요. 라고 한다든지. 네, 그렇게 대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이제 질문도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내향적인 경우에 아이들을 만나게 하려면 부모도 만나야 되니까 그런 것이 이제 힘들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짝 얘기하긴 했었죠. 맞아요. 플레이데이트를 꼭 만들어서 같이 만나서 어디를 가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면 동네 놀이터 같은데 가서 이제 아이는 친구들이랑 놀게 하고 나는 좀 뒤에 빠져 있는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엄마의 프라이버시를 그렇게 침해하시는 분이 많지는 많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부모님의 어떤 불안이나 긴장이 높아서 그것 때문에 아이의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얘가 가면 혼날까봐, 얘가 가면 피해를 줄까봐.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노는 게 불안해서 아이는 계속 나가고 싶은데 부모의 불안 때문에 사실 아이가 못 나간다 이러면 부모의 감정은 부모가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아이한테 좋은 방향으로 끌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님이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내향적인 성향이라서 조리원이나 이런 데 있을 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두 댓글의 느낌이 뭐냐면은 아직 시도는 안 해봤는데 이럴 것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먼저 내리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거든요. 일단은 한번 시도해본다고 누가 잡아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놀이터도 한번 가보고 모임 같은 데도 한번 나가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도 나가봤더니 생각보다 그렇게 무서운 곳이 아니더라고요. 엄마도 그 사이에서 또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나와 같은 성향을 또 만나가지고 또 친구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시도를 몇 번, 한 10번만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의 친구를 만들어준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꼭 친해질 필요는 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못 가져요. 내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에 관심을 더 쏟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셔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했는데 좀 별로였다 그러면은 안 나가셔도 되고. 저도 조리원 동기 모임을 오래 가지 못했어요. 지금은 또 잘 모이고 있는 엄마들 모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엄마들 모임에서도 굉장히 내향적인 분도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내향적인 엄마한테 당신도 뭐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불러 이렇게 강요하진 않잖아요. 결국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모이는 거고, 요즘같이 이제 또 자연스럽게 모일 수가 없는 환경에서는 부모님들도 시도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슷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이미 매일 또래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원 후나 주말에도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까요? 이거는 저도 참 궁금했었어요. 저는 근데 이 질문을 어떻게 이제 생각하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은 내가 관찰이 안 되죠. 근데 놀이터에서 내 아이가 친구들과 노는 모습은 제가 관찰할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게 되게 좋은 경험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제가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보면은 평생에 만나본 어린아이가 내 아이가 처음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어느 정도 이 또래 애들은 이렇게 하고 노는구나, 저러 여자애는 저렇게 하고 노는구나, 비교군을 좀 만드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같은 또래 엄마들을 만나면서 나만 육아가 힘든 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위안도 받고. 나하고 있을 때 내 아이 모습과 또 친구들 사이에 있는 내 아이 모습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시기 위해서 저는 좀 추천드리는 바고요. 그러니까 이런 댓글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또래 관계에 이제 부모님이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에 대한 댓글입니다.
친구와 같이 놀 때 제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친구한테 말하면 친구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제 아이 말을 무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같이 하자고 하고 그 아이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마음껏 해요. 이게 정상적인 거 맞나요? 네. 초등학생 부모님이 또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초1 남아입니다. 자꾸 애들끼리 부딪히고 해도 그냥 냅둬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댓글을 주셨어요.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두 개가 비슷해 보이지만은 굉장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돼요. 맞아요. 첫 번째 질문은 지금 5살 아이의 사연이거든요. 그러니까 만 4살이죠. 그러면 만 4살은 자기 중심적이죠. 끌려만 다니고 막 애걸복곡하는 아이의 부모 입장에서는 상대편 아이가 못돼 보일 수 있어요. 답답하고 쟤는 왜 이렇게 야같고 내 애는 불쌍해 보이고 그럴 수가 있는데 걔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애를 굳이 뭐 의도적으로 막 내 쫄딱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나이 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놀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쟤랑 놀지 마. 쟤가 너 맘대로 안 해주잖아. 얘는 사실은 얘가 좋은데 얘가 이 아이를 따라다니는 거에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희 아들이 이랬어요, 사실. 이랬어요? 네, 따라다니는 스타일이에요. 지금도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친구가 그래서 굉장히 막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거를 막 하는 아이를 이제 졸졸 따라다니더라고요. 리더형 아이가 있고 또 퍼스트 팔로워 느낌인 아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편해서 걔를 따라다닌다? 편해서라는 걔가 다 해주니까. 옆에만 있어도 뭐가 자꾸 콩고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유가 있는 거죠. 내 아이가 좀 어리숙해서 뭔가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아이가 그 친구를 유독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계가 생기는 거고, 만약에 이게 많이 걱정이 되신다 하면은 단둘이 노는 상황을 좀 만들어봐서 이제 직접 관찰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근데 반대로 이제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나서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누가 뭐 하자면 자기가 힘든 거 다 해요. 그래. 이제 여자친구들이 저희 아들한테 누구는 막 잘해줘, 너 힘세다 이러면 막 다 해줘. 다 들어주고. 그러면 저 배알 없는 놈 이렇게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캐릭터대로 또 아이가 사회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이제 문제가 될 정도라면 개입을 해야 되겠지만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아이가 그 친구를 왜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다른 친구하고 경험도 해보게 하면서 다양하게 해보는 게 좋겠죠.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굉장히 엄마가 보기에도 되게 이런 게 보인다면 좀 개입을 해야 되나요? 개입을 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계속 만나야 되는 사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쪽 부모님과 얘기를 해보는 것도 부모님과 얘기를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인데 이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 키즈 카페나 놀이터에 갔는데 계속 부딪히는 경우가 있죠. 남자아이들이 만나면 꼭 한두 명은 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광의 상처들이 한 번씩 생겨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힘 조절을 아직은 잘 못하고 또 흥분을 하면은 이제 의도치 않게 이제 서로 이제 또 주먹이 나가거나 실수로도 다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부모가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또 부모들이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경우는 아이들이 너무 흥분하지 않는 환경에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너무 흥분하기 전에 좀 리프레시 타임을 갖는 게 중요해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같이 모이는 그 부모들의 집단의 성향도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이제 부모들이 싸울 수 있다, 때릴 수 있다, 합의를 한다면 또 이게 이제 괜찮은데 어떤 부모는 굉장히 개입을 많이 하는데 어떤 부모는 그건 애들 거니까 개입을 안 한다. 이렇게 이제 간극이 너무 크면 이제 서로 간에 또 쌓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 있죠. 네. 어른들이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집 애를 혼내도 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나와 그분의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제가 선생님 아들을 혼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억셉트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혼났을 상황이면 혼나야죠. 네. 사실 아이들은 갈등이 없이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친구들 관계에서도 다양한 자기의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또 갈등이 있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또 부모가 항상 해결해 준다고 하면 아이들이 또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갈등이 조금 생겼다고 못 만나게 하면은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사이는 멀어지는 거다. 또 이렇게 또 배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다치지 않게 하지만 꾸준히 배워나갈 수 있게 부모님들이 서포트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치지 않게 배워나가게 하는 게 정말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영상 올려도 또 질문이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뭐 2탄 가죠. 네네.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이제 남겨주시면 사례별로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